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해외 우려 집단 FEOC를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배터리 관련 세액 공제 대상의 업데이트가 있은 이후로 수혜가 예상되는 전액 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FEOC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밸류 체인은 전액, 분리막 정도로 보입니다. 이번 FEOC 발표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기존의 IRA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구성 물질을 매년 10%씩 비율을 높여가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FEOC가 발표가 나면서 북미 배터리 공장에서는 2024년 당장 내년부터는 아예 중국 업체의 전액이나 분리막을 사용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북미의 생산 여력이 있는 한국 업체들이 크게 사업의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양극재가 2차 전지 원재료비의 50%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만 북미에서 조달하더라도 70% 가까이 현지 조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해액과 분리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비율 조건을 맞추려면 2026년까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FEOC 발표로 인해서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충족 조건을 갖춰야 하는 데드라인이 당장 내년으로 당겨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테슬라의 상하이 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SR 모델도 이제는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셈인데 덕분에 중국 업체의 전해액과 분리막을 쓰는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경기 불황에 따라서 축소가 되는 가운데 저는 향후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 발표된 IRA 45X AMPC의 확정안에서는 예상에 없었던 분리막과 전해액이 포함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북미 조달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IRA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에는 노동, 전력, 저장 비용, 재활용 등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원재료 구매와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 활동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자체에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고정비가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분리막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액에 집중해서 먼저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액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결국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북미 현지에서 생산된 전액을 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의 핵심 투자를 하는 현재 북미에서 생산 중인 중국 기업을 제외한 전액 업체 리스트를 보시면은 엔케미 2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5천 톤, 미쓰비시 케미칼이 1.8만 톤 수준입니다. 캐파 사이즈로만 보자면 엔케미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액 업체들의 향후 생산 캐파 계획도를 보시면 2025년까지 예상된 캐파는 언론 보도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엔캠은 35만 톤, 솔브레인은 5.5만 톤, 미쓰비시 케미칼은 3.8만 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8.6만 톤, 그리고 덕산 일렉테라가 6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산 일렉테라는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죠. 덕산 테코피아도 물론 전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투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미국 법인 지분이 100%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양의 전액을
셀 3개사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북미에서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가 각 회사별로 어디 전해액을 공급받아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시건 공장의 경우에는 솔브레인 홀딩스와 중국의 거타이, 얼티엄 셀즈 1공장 오하이오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엔캠과 중국의 캡캠, 2024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테네시에 있는 얼티엄 셀즈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엔캠과 일본의 미쓰비시가 공급사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타이와 캡캠이 현재 주력 공장인 미시건 공장과 얼티움 1공장에 전해액을 납품을 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이 업체들의 물량을 중국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SK온의 경우도 전해액 공급사를 보시면 조지아 공장의 경우에는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공장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프리몬트 공장은 중국의 틴치, 텍사스 공장은 엔캠과 중국의 틴치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재료의 조달인데요. 전액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중국산을 쓰지 않으면서 쉽게 값싸게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전액의 원재료는 전해질 염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전액 업체인 캡캠과 틴치의 경우에는 전해질 염을 수직 계열화를 해서 100%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 덕분에 실적 최근 추이를 보시면 OP 마진이 15%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이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북미 시장에 주목을 하고 북미 내에서 가장 디자인 캐파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은 엔캠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북미에 증설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전환사채를 찍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그동안 주가가 참 많이 부진했던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엔캠은 전액의 원재료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엔캠은 2020년에 대부분 핵심 원재료인 리튬이온을 중국의 쉬다와 DFD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자체적으로 리튬이온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들과 합작 법인을 통해서 공장을 공동 운영을 해오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TDL 지분의 54%를 약 200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서 전해질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5월에는 중국의 다불다 DFD와의 JV 형태로 지분 15%를 약 52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면서 원재료인 전해질염 조달의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새만금의 리튬이온 공장을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간 5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2025년부터 양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또 다른 회사인 중앙 첨단 소재가 수직 계열화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중국에 있는 연간 8,000톤 수준의 리튬이온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엔캠은 그룹사 차원에서 전액 양산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강 대표이사는 엔캠 그리고 광무, 중앙첨단 소재를 개인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추측컨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서 서로의 이익 기여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계열회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기존의 2차전지 섹터 내 대장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양극재 소재 쪽보다는 다른 소재 쪽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미국에서 캐파를 확대를 해 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번 FEOC와 IRA AMPC 확정안 덕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 비교가 좀 될 텐데,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 일렉테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잘 알려진 내용도 많지 않고 2022년 초에 미국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전액을 북미 현지에 조달하는 것을 본격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의 내용은 제외했고, 지배구조를 보시면 상장된 덕산테코피아의 전액 사업을 영위하는 덕산 일렉테라를 50% 소유하고 있고, 덕산 일렉테라가 덕산 일렉테라 미국 법인을 100%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온전히 100% 지분이 반영되는 자회사가 아니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익률만 보자면 동아기업의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가 가장 높아 보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재료 수직 계열화가 아직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익률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신규 공장 셋업에 대한 비용이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18%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액 사업에서 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인 체외진단 사업을 하는 법인이 AIK라고 100% 소유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이익률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액 사업부의 이익률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상황만 봤었을 때는 전액 양산에 있어서 스케일업 경험이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엔캠이 유일하다라고 보이고, 기존에는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의 OEM 물량을 양산을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엔캠의 행보를 본다면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 자체적으로 원재료 조달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보여서 본격적으로 다른 계열회사 격인 광무나 중암청단소대의 이익이 올라오는 것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내년 북미의 전액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앞서 도입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캠이 오버행도 많고 오너의 경영권이 지분율이 계속 낮아져 왔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액 관련해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 덩치가 작은 덕산테코피아나 이익률이 높아 보이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더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엔캠이나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3개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엔캠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